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무화의 오페라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오페라는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예요. 돈 지오반니는 전설적인 바람둥이로 돈은 영어의 Sir이나 Mr처럼 귀족에게 쓰이던 호칭이었고 지오반니는 이탈리아의 흔한 남자 이름이에요. 우리말로는 바람둥이 김철수 씨 정도가 되겠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페라 돈 지오반니 바로 시작합니다. 오페라 돈 지오반니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안나와 엘비라, 체를리나죠. 가장 먼저 나오는 주인공은 안나입니다. 어느 저녁 안나는 방으로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거기에는 가면 쓴 남자가 몰래 숨어 들어와 있었거든요. 놀란 안나가 도움을 청하러 간 사이 안나의 아버지가 남자를 막으려 했지만 가면 쓴 남자는 안나의 아버지를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뒤늦게 안나가 그녀의 약혼자와 함께 돌아왔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가면 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그 남자가 바로 돈 지오반니였어요. 얼마 후 돈 지오반니는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했던 나쁜 짓들은 모두 잊은 채 그저 꼬실 만한 예쁜 여자가 없는지 찾고 있었죠. 그때 돈 지오반니의 눈에 광장 끝에 서 있는 예쁜 여인이 보였어요. 바로 엘비라였습니다. 엘비라는 돈 지오반니와 사귀다가 버림받은 여자인데 엘비라를 알아보지 못한 돈 지오반니가 엘비라를 유혹하기 위해 다가왔던 거예요. 얼굴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그녀가 엘비라라는 것을 안 돈 지오반니는 크게 당황했어요. 돈 지오반니는 급하게 하인 레포렐로를 불러 시간을 끌게 하고 레포렐로가 시간을 끄는 동안 엘비라로부터 간신히 도망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가 바로 카탈로그의 노래예요. 레포렐로는 엘비라를 떼어내기 위해 돈 지오반니에게 버림받은 여자들의 목록을 읊어주며 이탈리아에서만 600명, 스페인에는 1000명이나 되니까 돈 지오반니를 그만 잊어버리라고 말하지만 엘비라는 오히려 돈 지오반니에게 집착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사실 엘비라는 그때까지도 돈 지오반니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마을을 지나던 돈 지오반니는 우연히 들른 결혼식에서 예쁜 신부 체를리나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체를리나를 꼬셔야겠다 생각한 돈 지오반니는 신랑과 그곳의 모두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했어요. 체를리나와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모두들 신나게 저택으로 달려갔지만 신랑 마제토는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돈 지오반니의 음흉함이 보였거든요. 그러나 마제토는 곧 타인 레포렐로에 의해 자의반 타의반 저택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 체를리나와 단둘이 남게 된 돈 지오반니는 노래까지 부르면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나에게 손을 연인이여 라는 아리아입니다. 체를리나가 거의 유혹에 넘어가던 그때 뚜둥! 어디선가 엘비라가 나타나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순결한 체를리나가 악마 같은 돈 지오반니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보다 못한 엘비라가 돈 지오반니를 막고 체를리나를 마제토에게 보내준 거죠. 결국 돈 지오반니는 또다시 엘비라에게 쫓겨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아침 드라마급 막장 오페라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돈 지오반니는 다시 체를리나 그리고 엘비라의 한여까지 추행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간신히 무덤가까지 도망쳐온 돈 지오반니는 모두를 따돌렸다는 기쁨에 웃으며 하인 레포렐로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는데 어디선가 해 뜨기 전에 멈출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안나의 아버지 무덤에 서 있던 동상이 말을 한 거죠. 두려워하는 레포렐로와는 달리 돈 지오반니는 누군가의 장난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저녁 식사에 초대할 테니 올 수 있으면 와보라고 라며 허세로 맞섰어요. 그러자 동상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 움직였고 돈 지오반니와 레포렐로도 곧 무덤을 떠나며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신을 버린 돈 지오반니였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던 엘비라는
저녁 만찬 자리에 찾아와 앞으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라고 충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을 돈조반니가 아니었죠. 돈조반니는 엘비라의 말을 무시했고 결국 엘비라는 그를 포기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문 앞에 안나 아버지의 동상이 와 있던 거예요. 동상은 집 안으로 들어와 나도 초대에 응했으니 너도 초대에 응해라. 라며 돈조반니의 손을 잡고는 마지막으로 돈조반니에게 자신의 악행을 뉘우칠 기회를 주었어요. 돈조반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당연히 돈조반니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서 지옥의 문이 열렸고 돈조반니를 지옥으로 끌고 가며 이것이 악인의 말로이니라 라는 합창이 들리면서 오페라 돈조반니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돈조반니는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바탕으로 희극과 비극적 요소를 훌륭히 섞어낸 작품이에요. 특히 돈조반니가 쓰여질 무렵에는 희극과 비극의 경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돈조반니는 더욱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차르트라 하면 밝고 유쾌한 이미지만 떠오르는데 돈조반니의 마지막 장면은 모차르트의 진지한 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모차르트가 쓴 돈조반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유명한 아리아가 많이 나오는 오페라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은 들어보시면 좋은 오페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듀!